면접 평가에 대한 것들도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의학 계열을 제외하면 공통 질문 및 개인 서류 확인 면접만 있잖아요. 그쵸? 이게 출제 문항 면접은 없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출제 문항 면접이 따로 있어요. 출제 문항 면접이 따로 있고 여기에 보면 8분인데 여기는 18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면접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면접의 차이와 함께 면접조차도 평가 요소가 인성과 전공 적합성. 근데 인성은 뭘 볼 거다? 가치관 및 태도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걸 볼 거다. 근데 가치관 및 태도는 창학 이념의 적합도. 창학 이념은 뭐냐? 창의적인 노력, 진취적인 이상, 건설적인 활동. 그러면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 경희대 면접을 준비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내세울 게 있는가를 면접에서 준비를 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몰라서 못 보는 것보다는 귀찮아서 못 보는 거라고. 귀찮아서 못 보고 귀찮아서 못 보니까 질문할 게 없으니까 늘 이 점수로 되나요? 안 되나요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평가 척도를 보면 6개, 5개의 평가 6점 척도죠? 네, 6점 척도로 되어 있죠. 6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의 항목인데 이걸 다 6점 척도로 하면 애들이 줄을 굉장히 많이 쓰지 않을까요? All S인 애도 있겠지만 하나가 A인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 6점 척도만 돼도 굉장히 그 아이들을 이렇게 층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층위를 나눠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 논술고사 역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계는 수리논술을 출제하고 인문체육계는 그냥 그 수리논술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만 나오는데 자연계열의 약학계는 수리논술과 과학논술이 모두 나오고 과학은 이 물, 화, 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아주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 나와 있고 심지어 그러면 저는 어떤 학과를 보는데 어떤 학과를 지원할 건데 그 학과는 사회계인가요? 인문체육계인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인문체육계에서 인문체육계는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그다음 외국어대학, 건축학과, 그다음에 체육대학. 근데 사회계는 자전, 그다음 정경, 경영, 호텔, 관광대학, 지리학, 한의학, 그다음에 간호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과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논술 종류까지 다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봐야죠. 세부 전형에 들어가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역시 밑에 각주에 딸려 있는 탐구 영역은 한 개 과목만 반영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탐구 영역은 한 개 과목을 반영하고 한국사는 본교 대학 수학력 최저 기준 충족 교정과 상관없이 필수 응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성적표가 안 나오니까 당연히 필수 응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제 조건으로 다 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탐구 2과목 보는 대학이 평균이냐, 평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평균을 깎아서 쓰냐, 아니면 반올림에 쓰냐, 여기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평균 절삭되는 대학이 어딘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절삭되는 대학을 찾아서 알려드리면 저는 인문계라서 의대는 안 쓰는데요.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삭이라는 얘기를 어선 들으셨는데 절삭이 된다. 평균으로 쓰지 않고 .5가 되면 그 .5를 버리는 대학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애가 그렇게 해당이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애가 관심 있는 대학에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 관심 있는 대학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들을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걸 보실 수도 있어요. 선발 원칙 및 동점자 처리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는 걸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점자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점자 처리 기준을 잘 보시면 요렇게 하나가 있는데 요것도 한 전형이고요. 또 요런 전형도 있어요. 요런 전형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거는 요렇게 네모 보면은 성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은 여기는 서류평가, 면접평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보시면 아, 요거는 교과 전형, 요건 종합 전형 이런 걸 아실 수 있죠.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아까 그 교과 전형에서 종합평가가 있었으니까 그 종합평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서 이게 이 동점자 평가소로 쓰이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이제 이수단위 수가 높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이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점자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동점자 기준도 다 세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1단계 동점자는 전원 합격시킨다. 그러니까 3배수인데 3배수 맨 마지막에 애들이 동점자다. 그럼 다 합격을 시킨다는 거예요. 3배수 넘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그 추가적인 항목이긴 하지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거여서 상세 일정이 나오거든요. 상세 일정. 전형 계획 안에는 잘 없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시간이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집 단위까지 이렇게 쫙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 어떤 것들은 몇 시, 그리고 요 밑에도 더 있겠죠. 예, 밑에 이제 칸에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칸이 더 있고 그 밑에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관지어서 이렇게 보시면 특히 이제 여기서 어떤 대학은 오전에 보고 어떤 대학은 오후에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점, 그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